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숙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7번 아이언 패턴은 3분봉 5패턴 플러스 거래량 매매 기법 중 거래 대금 3분 70억 가지고 특정 영역 위에서 5패턴 발생하는 걸 7번 아이언 패턴이라고 하죠. 오늘 숙제 좀 일찍 하고 있고요. 오늘 일찍 이부터 시간이 좀 나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또다시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3,461포인트. 야, 3,000포인트를 언제 넘기냐, 어느 세월에 넘길까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몇 퍼센트 오른 거? 이건 지수가 퍼센트가 표시가 되려나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보면 지수가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두 달, 세 달, 한 네 달 채 안 돼서 지수가 이 정도 올랐다. 물론 뭐 저는 지수 투자자는 아니라서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상승하는 가운데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고 뭐 한다라는 건 당일 단타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 중에서 5패턴을 하는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죠. 5패턴은 아시다시피 지수가 사실 좋지 않아도 욕심만 내지 않으면 5패턴의 종목은 매일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수 상황 상관없이 5패턴은 뭐 언제든지 할 수는 있긴 하나, 그래도 우리가 상승하는 장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고무적인 거죠.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잘 올라가다 보면 나는 그냥 단타해서 5패턴에서 하루에 뭐 한 종목, 두 종목밖에 못했는데, 혹은 한 종목밖에 못했는데, 혹은 오늘 매매를 못했는데 지수 상황이 좋고 막 그러다 보면 좀 수익률이 높은 다른 어떤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거나 목격을 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많이 노출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크게 폭락한 이후 찾아온 엄청난 그 급등장 속에서, 물론 저도 그때 주식을 이렇게 HTS로 주식 매매를 하는 거를 그때 저도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나 빼고 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단타 쳐서 그냥 뭐 하루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1%, 2%, 2%, 3% 겨우, 이게 이 비교를 해서 겨우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수익을 내는데, 뭐 내가 보기에는 그냥 막 하는 사람 같은데, 뭐 주변에 뭐 친구, 동생, 혹은 후배, 선배, 뭐 등등등 30% 먹었다더라. 야, 2배 불렸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들리는 그런 분위기의 시장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그들의 매매법이 슬쩍 부럽기도 하고, 나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기도 할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귀 닫고 살든가. 뭐 뻔한 거죠. 그렇게 그 길을 다시 찾아서 가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걸 그냥 계속 하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상대적인 상실감,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에서는 지금처럼 상승장에서뿐 아니라 하락장, 횡보장에서도 늘 만나는 거죠. 나는 왜 저걸 못했지? 나는 왜 저걸 찾지 못했지? 저건 왜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겪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안 겪고 매매 잘 하시는 고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래서 고수인 거고, 우리는 고수는 아니고, 이제 숙제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저 내 본분을 잊지 않고, 따박따박 내 할 거 챙겨간다. 그게 또 중요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갱신했고요. 코스피는. 코스닥도 갱신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네, 이제 900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일단 3,500 가야죠. 3,460까지 왔으니까 네, 갑니다. 역대 최고가입니다. 역대 최고 포인트. 네, 이건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요. 자, 오늘 숫자들 빨리 보겠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거래대금도 네, 코스피는 한 18조 나왔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한 12조 정도 나왔을 것 같아서 거래대금은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 네, 콜피, 네, 콜과 풋, 네, 다시 서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네, 다시 서로 자리를 바꾼 상태인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은 양매수 네, 다 들어왔습니다. 양쪽 여기서 양매수는 양쪽 다 순매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율은 다시 조금 오르고 있고 어제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은 뭐 쏘쏘했던 것 같아요. 조금 마이너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하죠. 그래서 오늘 일단 지금 현재 미국 S&P 500과 나스닥의 선물은 이렇게 조금 빨간색으로 네, 상승의 무브먼트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될런지 그 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오늘 저녁 미국 시장과 이어서 내일 금요일 한국 시장 다음 주 월요일 한국 시장 이 월요일 한국 시장으로 또 넘어갈 때는 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약 이틀 반 정도의 그 국제 정세 뭐 여러 가지 변수들 또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영향은 있긴 하겠죠. 금리 영향 하나만 받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숫자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도 네. 차익, 비차익 둘 다 네, 빨간색 네, 순매수를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황이 좋았다. 이렇게 다들 아마 말씀들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숫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검색 어디 갔노? 검색식 조건 검색 되겠네요. 자, 검색 제가 눌렀고요. 3분 70억 기준으로 검색을 해서 총 30개 종목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종목의 개수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목들 다 빼고 네. 오늘 거 추가하고 자, 5패턴 종목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보스타이네요. 로보스타 분봉입니다. 자, 요는 비포마켓에서 전일 고가를 넘기면서 검색이 되었고요. 비포마켓 오전 9시 정규장이 이제 여기고 캔들이 하나씩 움직일 겁니다. 아직 애프터마켓이 끝나지 않아서 비포마켓에서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갔다가 5위평 S 패턴으로 정규장에서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비포마켓의 상승분까지 감안하여 살펴봤을 때 5위평 S 패턴이고요. 그리고 정규장 끝나기 직전 갑자기 급등하여 상한가를 들어가는 질질의 패턴이 출현했습니다. 이렇게 딱 그어보면 요 안에서 이렇게 질질 패턴 나온 거 질질거리면서 박스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로보스타가 오늘 거래대금 5천억이고요. 지금도 거래대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5패턴 나온 종목이고요. 여기 5위평 S 패턴 또는 여기 질질 패턴 급등될 때 어느든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종목을
520 S 패턴에서 매수를 못했어요. 좀 늦게 봤습니다. 늦게 봤더니 요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요렇게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상한선 패턴이다 생각하고 네,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당시에 이 로보스타와 함께 검색된 종목이 지금 제 검색에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로보티즈가 있었습니다. 로보티즈는 시총이 얘보다 훨씬 더 큰 종목이죠. 네. 로보티즈도 검색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래대금 세게 들어오면서 1조 4천억짜리 그리고 로보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로봇들이 최근에도 로봇 종목들이 혹은 뭐 스마트 팩토리 등등 해서 많이 잡히는데 로보스타가 오늘 전체적으로 섹터에서는 네, 1등을 먹고 있던 종목이라 과감하게 여기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당연히 네, 매수가를 이탈해서 네, 비실비실 거렸죠. 네. 그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5패턴으로 매수는 했습니다. 매수 전략은 5패턴으로 네, 여기 S 패턴을 놓쳐서 여기 상한선 패턴으로 매수 전략을 세웠고 이탈을 그러니까 520 S 패턴의 돌파 기준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거래대금 들어왔고 얘는 군집 형태로 검색이 되었고 그래서 로봇들이 오늘 일단은 뭔가 같이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특히 로보티즈처럼 시총 큰 종목도 같이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하락은 했지만 박스 안에서 최대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서 이때 매도를 제가 일부러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 더 사지는 않았어요. 추가 매수는 제가 잘 못하는 성향이라 그래서 일단 여기 상한가 직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분할로 상한가 직전에 매도하고 나머지 상한가에 매도하고요. 홀딩 하려다가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점 여기가 딱이죠. 여기랑 여기. 저는 좀 어중간하게 매수했다가 매도하게 된 케이스가 로보스타였고요. 어쨌든 오늘 숙제의 타점은 네, 저는 여기 상한선 패턴처럼 해서 다시 들어간 거고 네, 좀 늦었죠. 네, 그래서 여기 상한선 패턴처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사실 상한선 패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가는 이 기준봉 저는 이 빨간 봉 자체를 기준봉으로 보고 말씀드린다면 상한선 패턴처럼이지만 기준봉의 조건은 상한선 밖으로 뛰쳐나간 이 상승들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한선 밖으로 나간 상승분에 대해서 재돌파를 위한 포인트죠. 근데 여기는 못 나간 캔들을 향해서 올라간 거라 얘는 그냥 520 S 패턴으로 상승을 하는 것 상한선 밖으로 여기 잠깐 나갔죠. 나가는 것의 그 과정 아주 짧은 조정 이후에 그냥 이어서 올라가는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한선 패턴처럼 이지 상한선 패턴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520 S 패턴, 질질 패턴 두 번 포인트 발생했다. 로보스타. 다음 두 번째 로보스타 왜 올라갔는지 한번 보죠. 뭐 로봇 네. 정책 수혜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는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네. 그리고 4.5일째 해서 네. 그 부족한 그 부분을 로봇으로 메꾼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메꿔줘야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네. 근데 저 4.5일째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전에 주 5일째도 시행할 때 네, 온갖 반대들이 많았죠. 뭐 저희 나이 때만 해도 직장생활 주 5일째에서 시작하신 분들 없으실 거고요. 저는 뭐 주 7일째에서 근무를 시작했던 IT 업종이니까 당연히 토요일과 일요일이 없죠. 월화수목 금금금인데 주 5일째 야, 정말 언제 시작됐더라? 이게 불과 한 20년 안 됐을걸요? 그래서 4.5일째도 충분히
우리 시스템만 잘 정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징징거리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가면 따라가야지 뭐. 중리산이 그러면서 징징거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로버스타는 그런 맥락으로 일단은 상승을 해줬고 지금 상한가 살짝 풀리는 것 같네요. 뭐 저는 팔았으니까 지금 하한가를 기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은 YEC입니다. 이거는 HBM인가요? 네. 반도체죠. 네. HBM 쪽이고 기준봉 만들고 우리가 보통 기준봉 만들고 행보를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상하게 행보를 좀 합니다. 그죠? 이상하게 이런 종목들 가끔 보여요. 그래서 이상하게 행보를 할 때는 첫 기준봉에 고점을 한번 보는 건 어떨까? 큰 고점에 한번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럼 고점을 넘겼는데 22평 터치 패턴이라면 네, 여기 싹 붙었다가 싹 치고 올라갈 텐데 싹 붙질 못했어요. 얘도 NXT 종목인데 그래서 또 슬쩍슬쩍 올라가죠. 그래서 또 꼬리 단 자리를 또 이렇게 해보면 제대로 이제 캔들이 움직이는 자리가 여기 하나 나오는데 여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봤을 때 22평 터치죠. 그러니까 상승분이 이만큼이다라고 여기까지 상승이라고 보면 네, 22평 터치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네, 조금 독특한 형태의 22평 터치 패턴 정도 요렇게 했다고 보면 22평 터치 정도 되지 않을까. 혹은 질질이 네, 터치 또는 질질이 여기 거래대금 쫙쫙 들어오면서 여기 혹은 아니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재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뭐 5위평 S 패턴 정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질질이로 보겠습니다. 또 뭐 다음은 삼현. 삼현은 로봇 얘도 로봇이네요. 검색되고 조정 네, 촘촘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네요. 검색되고 조정받고 다시 세게 올라가는 여기 급등이죠 이거는. 네, 급등 완전히 그냥 정말 급하게 올라가는 여기 요 음봉의 조정 이후에 상승하는 이 부분을 상한선 패턴으로 매수하지 못했다면 네, 그 이후에는 자리가 없네요. 상한선 패턴 X 게이트는 양자죠. 네, 양자. X 게이트도 이렇게 기준 검색이 되고 내리고 올리고 여기 요거처럼 올라가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네. 22평하고 2평 3개가 모두 다 붙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크게 못 올라가고 빠졌습니다. 얘는 이런 거는 패턴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로보티즈는 네, 검색된 이후에 5위평 S 패턴 여기 덕산 하이메탈 검색된 이후 재돌파 없었습니다. 하이젠 RNM 요즘 네 짱대들이 들어 나옵니다. 검색된 이후 네 없습니다. 요거는 음봉까지 놓고 봤을 때 고점 갱신만 더 하고 바로 빠진 네 이거는 좀 위험한 모습이죠. 다음 리메드라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꼬리 네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 그래서 5위평 S 패턴처럼 올라가서 상한가 근접하고 바로 빠졌네요. 네. 그래서 이건 5위평 S 패턴 정도이고요. 이렇게 꼬리 해서 또 이렇게 촘촘하게 캔들 굉장히 작아지는 이런 모습은 사실 썩 네, 반갑지는 않은 캔들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바로 빼버리죠. 요게 거래원 어? 잘못 봤나? 거래원에서 내가 어디 본 것 같은데 없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날 검색된 이후 재돌파 없습니다.
보성 파워텍. 네, 여기도 질질 패턴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거칠죠, 캔들이. 사이즈도 작고, 네, 거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숙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봉도 좀 거칠고요. 다음 로봇도 로봇인데 얘는 네, 1등, 2등 아니면 없어요. 여기 인포스탁 테마에서 1등, 2등 아니면 없습니다. 로봇스타, 로보티즈 1등, 2등. 로보는 한참 저 밑에 있죠. 다음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신고가다. 네. 예전에는 그 맞선 볼 때, 요즘도 맞선을 봅니까? 예전에는 맞선 볼 때 삼성전자 명암이 최고였죠. 요즘에는 SK 하이닉스 명암이 훨씬 더 최고를 쳐준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SK 하이닉스 50만 원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왕 올라가는 거 50만 원까지도 지켜보고 70만 원도 지켜보고 100만 닉스도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액분해서 또 금액 떨어져서 또 10만 원 되는지도 지켜보고 삼성전자가 액분해서 지금 8만 전자 오늘 만들었잖아요. 10만 전자까지도. 그래서 뭐 SK하이닉스도 나중에 100만 원, 150만 원 되었을 때 다시 액면 분할해서 5만 원, 뭐 6만 원 정도로 맞추었다라고 가정하면 다시 그게 또 100만, 1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되고 이런 성장해 나가는 성장주는 아닙니다. 절대로. 네, 이미 사이즈가 엄청 큰 네, 얘네들 자빠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지수 꼬그라지는 거야. 당연한 건데 그래도 뭐 네. 엔비디아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바라봅니다. LG전자 오늘 거의 6%대 상승이고요. 패턴은 없습니다. 테크윙 네, 검색된 이후 이것도 패턴 없고요. 전 여기를 보겠습니다. 휴림 로봇도 있었네요. 로봇 얘는 전일 고가 못 넘겼죠. 찌르기만 했어요. 그래서 검색은 됐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자, 하이닉스 좋아지니 한미반도체가 좋아졌어야 하는데 자, 이건 그냥 여기 작년 6월 7월 자, 7월 6월 13일로 작년 6월 13일 네, 요때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입니다. 한미반도체 일봉 SK하이닉스 일봉 비슷하죠. 그냥 둘 다 우상향하면서 같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밑으로 빠졌죠. SK하이닉스 같이 빠집니다. SK하이닉스 빠지다가 네. 다시 요 바닥 2개 만들고 반등 쳐주고 네. 세 번째 바닥 만들고 20만 원대 네. 만들어주면서 올라가죠. 네. 한미반도체는 조금 밑으로 좀 더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죠. 아까 SK하이닉스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한미는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네. 그리고 좀 더 빠졌다가 다시 올리는 한미반도체 네, 계속 내려가죠. 얘는 이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앞부분까지는 좋았는데 2023년 8월 이후에 한 10월 정도 이후에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네, 양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한미반도체 일봉이고요. 네,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SK하이닉스는 고가 갱신해버렸죠. 이 둘 사이에 되게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었던 기업인데 뭔가 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아마 납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 요즘 잘 올라가는 것 같고요. 2만 원을 넘기고 나서는 오 패턴은 없습니다. 일동제약 없고 카카오도 오르네요. 삼성전자 오늘 8만 전자 8만 전자 달성했고요. 자, 이제 8만 전자 지키는 거 하셔야죠, 이제. 네. 한화 시스템은 없고요. 네이버도 일단 오늘 양봉
현대차도, 양봉 이런 건 전부 다 바코드입니다. 바코드. 네. 코롱 모빌리티는 일단 뺐죠. 네. 이거는 뭐 네, 형님들이 하시는 거죠. 형님들이 하시는 거고 일단 뺐습니다. 어디까지 빼는지. 예전에 뭐 이런 패턴의 주식들 보셨죠? 잘 찾아보시고 뭐 하시려면은 하셔도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노을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요. 오늘 그 상한가를 이탈했다가 그 위에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 패턴 없습니다. D&D 파마텍 없고요. 산일전기 없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전부터 큰 물량으로 좀 빠지다가 잦아든 모습.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전에 쭉 빠지다가 잦아든 모습.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이다. 로봇스타 오늘 타이틀로 넣을 거고요. 캡처 해서 오늘은 로봇이다. 어제는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어제 오타 났었네. 로봇스타가 5위평 S 패턴 턴하고 이후에 질질이 패턴 이렇게 두 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YEC고요. 요거 질질이 패턴으로 보겠습니다. 텀이 좀 1시간 이상이라서 질질이도 보겠습니다. 22병 터치는 거의 1시간 안에 발생하죠. 네, 3현 네, 상한선 패턴, 로보티즈 5위평 S 패턴, 리메드 여기 5위평 S 패턴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 상한가 및 급등 종목 읽고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큐로 홀딩스는 엔터. 그 다음에 DGP는 햇빛연금, 태양광, 한국첨단소재는 양자컴퓨팅, 아이윈 플러스는 양자컴퓨팅. 아이윈 플러스는 어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검색 어제도 여기서 뭔가 읽었던 것 같은데 오늘 네 미국의 아이온큐가 어제 많이 올라갔나 보네요. 그래서 오늘 양자가 많이 올라갔나 봅니다. 얘네들은 그냥 뭐 그냥 여기 검색될 거 없이 소규모 금액으로 그냥 바로 꽂아버리죠. 그래서 저는 제 검색식으로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여기 있네. 전일 대비. 네. 큐로 맞나? 큐로는 아니죠. 아이윈 플러스 그냥 찍어버렸네요. 네. DGP 이런 거 300억짜리 아이윈 플러스 300억짜리.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만나는 건 3번 제 검색식으로는 못 만나고요. 그냥 여기 빅데이터 실시간 종목주의 순위 여기 그냥 이걸로 그냥 승부 걸어야죠. 다음은 한국첨단소재입니다. 얘도 양자. 오늘 양자네요. 아이윈 플러스 양자. 로봇스타는 반도체 관련주 및 로봇, 지능형 로봇 테마 상승속 급등입니다. 그냥 테마 상승입니다. 엑시코는 반도체, 한싹은 보안, LK삼양은 누리호 발사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LTC는 영업이익, THN은 수소. 네, 아까 수소 하나 있었죠. 퓨얼셀. 네. 그 다음에 ISTE는 수소차. 네, 수소차네요. 그 다음에 YEC는 반도체. 어제 이제 반도체 어제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SBB테크는 로봇. 네, 파인텍은 양자. ICTK는 양자네요. 오킨스 전자도 반도체. 삼현 로봇. JNB 반도체, 제우스 반도체, 엑스게이트 양자, 에이펙트 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 반도체고요. 네, 로보티즈는 로봇이죠. 헬릭스미스는 푸모커가, 덕산아이메탈 누리오, 그 다음에 PK홀딩스 반도체네요. YMT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메카로 반도체, 로봇, 하이젠 RNM 로봇, 리메드는 FDA, 리메드 아까 여기 FDA 승인 소식이라고 하네요. 비나텍, 수소, 에브리봇 로봇, SGA 솔루션즈는 롯데카드 지금 해킹돼 갖고 난리 났죠. 297만 명 정보 유출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해킹 사태가 좀 많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네. 파두 반도체, 메타케이는 전환사채고 삐아는 네,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양자컴 로봇 반도체 뭐 이렇게 종목들이 특징 상한가 및 급등 종목에 해당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어차피 기술주들이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우리나라는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제조업 국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 가운데서 제조업 기반이 죽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일본도 거의 다, 네, 간의 수공업 형태 정도고, 큰 공장들이 있긴 있죠. 근데 우리처럼, 우리랑 좀 달라요. 일본 배, 우리나라 조선소 같은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중화학공업, 여수산단 같은 거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용인이나 이런 데 같은 반도체 클러스터 없습니다. 일본은. 미국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울산이나 이런 창원이나 이런 데 같은 자동차 단지 없습니다. 독일에 조금 있을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제조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일 잘해요. 똑똑하고.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똑똑하고 일 잘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 아무리 나이 많은 우리 세대들이 우리랑 달라 쟤네들은 좀 자꾸 놀고 싶어 해. 왜 저러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다 해도 젊은 세대들 영특한 부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면 그들의 언어로 지금의 20대, 30대들의 언어로 세상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제조업 분야들 더 살려나가야겠죠. 네. 한국 사람들이 점점 귀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정부 정책을 펼치는 분들도 그 부분 무조건 애 많이 낳아라가 아니라 이거 잘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점점 귀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귀해진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잘 보살피고 대우해 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귀한 존재다. 네, 전 세계 한 45억 인구 가운데 똑똑하고 일 잘하고 성실한 한국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 보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생명체다. 이런, 그죠? 네, 유네스코, 뭐, 그런 거 있죠. 보호해야 될. 왜냐면, 나머지, 이렇게 비하 표현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만큼 일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그래서,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고, 인도에 공장을 짓고, 인도 사람들은 좀 똑똑하긴 해요. 제가 인도 사람들하고 일해본 적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똑똑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인도에 공장을 짓고,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 그런데 공장을 짓고, 우리 LG 삼성 전자들 막 나가 있는 데 있잖아요. 헝가리, 폴란드, 많잖아요. 그 다음에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 텍사스 이번에 사태 보셨죠? 이런 데 공장을 아무리 지어도 우리가 일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일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그에 대한 보람도 가지고 또 그 대가도 좀 잘 받고 하는 그런 미래를 좀 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세금 내시는 우리 국민들도 함께.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네. 네, 반도체, 네, 로봇 이런 이야기 하다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자부심을 가지자. 그래서 주가도 잘 올라가고, 네, 쉬고 싶을 때도 좀 잘 쉬고, 일할 때도 열심히 일하고, 그런 보석 같은 존재들 중에 일부들께서 저와 함께 숙제를 공유해 주시는 그 시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오늘 숙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이번 주 토요일은 정기 점검 이더라고요. 점검 시즌이라서 토요일은 아마 HTS 안 될 겁니다. HTS라. 그래서 내일 금요일 제가 숙제할 수 있으면 하고요. 금요일은 저녁 되면 자꾸 놀고 싶어져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만사제쳐두고 놀고 싶어지고 토요일 되면 더 놀고 싶어져요. 그래서 막 저녁 늦게까지 요즘 집사람하고 네, 와이프랑 아내랑 저기 날씨 좋잖아요. 이제 다시 좋아져서 좀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일요일 되잖아요. 이제 에너지 또 모아야죠.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그러고 있습니다. 숙제 최대한 금요일 숙제는 이번에는 꼭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실 거 하시고요. 또 매매하시는 분들 항상 좋은 결과들 이어가시기를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남은 저녁 시간 즐거운 시간들로 꽉꽉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